It is not your business to get involved in that fight. You have to worry about the safety issues of nuclear power. 방사능이 뭔지, 원자력이 뭔지, 뭐 삼중수소가 뭔지 몰랐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큰 거야. 너무. 내원차 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 나 참 죽고 싶더라.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어? 정부도 마찬가지, 뭐 한손도 마찬가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피해보는 건 주민들뿐이야. 뭐 아무런 뭐 대책이 없이 거네 뭐 우리 죽어도 나올까 싶잖아. 자연의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땅의 농부는 이 봄 논에 물을 대고 모심기가 한창입니다. 논 한가운데 제한구역을 알리는 푯말. 원자력 발전소가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황분희 씨는 자기 이름을 새긴 상여를 끕니다. 저 관이 이제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죽음하고 똑같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 하마, 상여를 끌어온 지도 삼천이를 바라봅니다. 안 되면 전부 이 관에 들어가서 죽자.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관을 자기가 끌고 처음 시작을 했지. 살기 위해 죽음의 상여를 끌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떠나는 것. (45년) 전 거대한 발전소가 들어섰고 이곳 지명을 따서 월성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고왔던 모래자갈 해변은 이곳 나으리 사람들의 자랑이었는데요.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지금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천막 농성장의 원전 인근 주민들. 빼면 안 되고. 네 분밖에 없다고 하길래 뭐지? 4명이라 2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나오면 해야지. 이제 논에 지금 사람 나 있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많이 봤어요. 그래 이리 적은 인원 갖고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구나. 전화하니까 또 늦잠 잤어요 하니까 내가 화가 나나. 어느 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 나아리 주민들인데 천막 농성을 할 테니까 와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패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올해로서 이제 9년째죠. 울산으로 행정 이렇게 길어질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경험하면서 핵발전소가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언젠가는 저러한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소변을 받아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몸속에 다 방사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했는데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이곳에 와서 뭐 집을 사주거나 논밭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도 못 가게 되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감옥이구나. 울산에 살던 황분희 씨는 도시의 삶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이곳 나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39살 돼가 왔어.
남편이 건강이 약간 안 좋았어. 근데 병원에 가니까 뭐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로 안 좋다 이래서 그냥 한 3년 쉬어가지고 간다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좋더라고. 살아가는 기준을 바꾼 거지. 그냥 가족들 평화롭게 사는 거 그거를 이제 선택했지. 그때 우리가 들어올 때 착 1호기가 그에 가동이 됐는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뭐 살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이러더라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원자력 발전소라 하는 거. 여기 와서도 발전소 있다는 거 생각을 못했어. 근데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뭐 하는 데지? 이라니까 그 전기 생산한다 하대. 전기 만드는 공장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지. 몰랐어. 원자력이 어떻다는 거. 뭐 원자력이 뭐 나쁘다는 거. 한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뭐 깨끗한 에너지고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쓸 수 있고 그렇다 하니까 그래 뭐 그거 좋은 거구나. 해롭다는 건 진짜 1도 생각 안 했지. 수시로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우리 지하수 물을 떠다가 검사했을 때 방사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 몸속에도 방사능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다 오면 됐잖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야. 뭐 사고가 났다면 어딘들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어. 그러나 어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깨끗한 곳에 그래. 우선 수시로 이 불안한 거, 스트레스 이거라도 좀 해소하도록 안 보이고 원자력 안 보이는 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대왕은 바위섬에 잠들어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겠다 유언합니다. 이곳에서 월성 원전은 직선 거리로 3.2km.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유산입니다. 사람이 깃들고 뿌리를 내린 마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는 1592년 임진왜란 무렵부터 창녕 김씨 일가들이 정착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조상 땅에 철탑이 뭐야? 철탑이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이 큰 철탑이 아이고 참 조상들한테 참 말할 말이 없다. 부끄럽다. 마을을 지키며 소를 키우는 김진선 씨.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경계가 저 산 모퉁이 저기까지가 1km라. 그 도움에서부터 1km.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산 너머에 여기는 봐라 방패장. 여기서 저 산까지 2km도 안 되잖아. 그 삼중수소나 모든 오염 그 공기를 통해서 이 가차운데 떨어지지 않느냐. 또 이 송년탑이 이 지금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저기까지 사방 완전히 꽉 빽돌라가 지금 안 있습니까? 와서 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철탑이 바로 가차워지더라고. 우리 뭐 지하수가 어디 뭐 어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오면 바다나 들어가고 저 공기를 전부 떠서 떨어지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걸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자리에 이주를 해주려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고 빨리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2011년 3월 그 참혹했던 사고 현장의 기억. 제가 갔을 때는 한번 반경 한 20km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사고였습니다. 주변에 방사능 오염이 너무 심해서 쓰나미 때문에 희생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수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능 기준치 한 1000배가 넘는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 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 경주.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인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잊고 살아요. (2016년도) 9월 12일 날 지진이 났을 때 지진 때문에 뭐 시민들의 위험도 방송에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월성원전은 안전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운동을 전개했던 이상홍 씨. 재작년에 한 11월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출근하는데 우편함에 문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뭔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발전소 부지 내에 왜 이렇게 삼중수소가 많지? 아, 이거 심각한 내용이다. 부지 내에 이 삼중수소가 뭐 1100베크렐, 2100베크렐, 3000베크렐, 심지어는 뭐 28,200베크렐이 지하수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공개되지 않았던 원전 부지 내 지하수의 삼중수소 오염.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주변의 삼중수소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각각의 원자로와 연결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는 수백 톤의 냉각수와 폐연료 봉을 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높은 방사선과 고열을 내뿜는 핵연료 봉을 식히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10m 초대형 물탱크. 바로 이곳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새어나왔습니다. 중수로 초창기에 건설 당시에 사용해결 수조는 콘크리트 자체는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방수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에폭시로 처리를 한 것이죠. 콘크리트의 취약한 방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조 내벽에 1mm의 에폭시 라이너라는 도장을 칠한 건데요. 월성 원전의 도입 단계부터 내구성이 약한 에폭시는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파견을 갔을 때 처음 한 6개월도 얼마 안 됐을 텐데 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점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철판으로 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계약서에 책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에폭시로 하고 필요할 때 그때 보수하면서 운영한다. 사용 후 핵연료가 존재하는 고방사선 구역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에 맞으면 에폭시가 취하되는 또 벌징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열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지난 2021년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에폭시 라이너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월성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기단부 바깥쪽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단 과정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필이면 CFVS라는 설비 제거를 위한 공사를 하는 그 현장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다가 이 수조 쪽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온 걸 발견을 했었거든요. 상당 부분 누설이 발생했고 특히 사용 핵연료 저장 수조 아랫면 쪽으로 많은 누설 부분이 있지 않나. 2012년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여과 배기 설비를 원자로에 설치했는데요. 이때 물이 새는 것을 2차로 막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바닥에 깔려있던 차수막을 훼손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한수원은 물론 원자력 안전위원회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알게 된 겁니다. 그 CFVS가 차수막을 뚫었을지도 모른다고 문제 제기한 게 뒤늦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여가 배기 시설이 거기에 설계되어서 설치가 될 때 이미 인지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2호기 걸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차수막 뚫는 건데 1호기 때는 어땠지 하고 봤더니 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오랫동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수는 부식과 균열의 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게 차수막이 제대로 성능을 하면 여기 젖어 있다가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수막이 이렇게 한 장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장판 깔듯이 한 장 깔고 겹쳐서 한 장 더 깔고 이렇게 해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고 그런 거 일부 손상되는 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 2, 3, 4, 5기가 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냉각수 유출은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eine größere Leckage und das Wasser daraus verschwindet und es mehr verschwindet, als ich nachpumpen kann, habe ich irgendwann nicht mehr ausreichend Wasserüberdeckung bzw. ausreichend Kühlung der Brennelemente, die dann auch überhitzen würden und eventuell kaputt gehen könnten und damit die Radioaktivität freigesetzt wird. So, wenn es also austritt aus dem Brennelementbecken, dann tritt kontaminiertes Wasser aus dem Brennelementbecken aus. 그런데 한수원은 방사성 오염 물질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해결이 중요한 것이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로 확산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수원. 방사성 물질이 어쨌든 시설 바깥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기준치 이하건 아니 기준치 이상이건. 근데 방사성 물질이 시설 바깥으로 나왔는데 문제 없다고 먼저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부지 바깥으로 또 안 나갔다고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라고 벽을 치는 거죠. 비공개하고. 지난 2011년 한수원의 보고서를 보면 이때부터 이미 월성 원전의 누설을 의심했는데요. 결국 누설로 인한 유출이며 누설수는 바다로 빠져나간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은 언제, 어디로, 얼만큼 새어나갔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새어나온 삼중수소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물 속에 있던 수소가 유기물질 속에 탄소와 결합된 수소로 바뀝니다. 내지는 우리 몸의 그 구성 성분과 결합된 삼중수소는 금방 나가진 않습니다. 결국은 쌓입니다. 내지는 결국은 그 수준이 높아져요. 오랫동안 방사능 물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백도명 교수.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90년이 가까이 됐을 때 그 한 발전소에 근무하는 분의 그 부인이 그 연달아 문해아를 출생을 했어요. Konnten, die an Leukämie erkrankt sind. Und dann Menschen, die sich dort aufhalten, es ist auch in der Luft, sie können das einatmen, es wird über die Luft auch durch die Haut aufgenommen. Und auch wenn das niedrig ist, können eben solche auch niedrig dosierten Strahlungsquellen sind gefährlich, insbesondere für Kinder und für Schwangere. Und das bedeutet, dass Tritium viel gefährlicher ist, als wir uns das ursprünglich vorgestellt haben. Sehr kleine, sehr niedrige. 특히 갑상선, 여성의 갑상선 암에 있어서는 대조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2.5배 더 많이 발생한 것들이 확인이 됐고 몸에 쌓인 위험한 물. 그 조사했는 팀의 교수님이 괜찮대. 나왔는 기준치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 나왔는데 이 마을로는 안 왔대. 한손 안에만 머물러 있대. 그 말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 방사능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증기 올라와서 그럼 공기 중에 온다면 그 공기가 그냥 그 원자력 안에만 머물러 있나? 원자력 바깥으로도 나올 거 아니냐? 무조건 원자력에는 괜찮고 아니라는 거야. 새어나온 삼중수소는 이들 부부의 몸에서도 발견됩니다. 같이 살았어. 6명이 같이 살았지. 3대가 살았어. 3대가. 그래 그렇게 살다가 방사능이 있다는데 백혈병도 있을 수가 있고 갑상선도 그렇고 모든 게 애들한테는 더 방사능이 치명적이다 하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건강해지기 위해 선택했던 시골 생활. 부부에게 남은 건 피폭.
그리고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92개, 세계 1위입니다. 이곳 버몬트주에는 단 한 곳, 양키 원전이 있었는데 지난 2014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양키 원전에서 10km 떨어진 마을 브레틀버로. I first came to this area in 1972, and I lived here until 2013. I would drive my son to school in the morning on my way to work, and I could see the nuclear power plant just down the river. And I just had this gut feeling, this terrible feeling in there was always this weight on me of worry. We had no idea that took place. Our kids swam in that. In drought, farmers irrigate crops with water from that river. We have schools on the banks of that river. That corporation released routinely radioactive waste into our local river. They released tritium into the air at Vermont Yankee. 미 원전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삼중수소 누출. We had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do an analysis of what was released in terms of the tritium, and it was thousands of times more than what's in BACRA. Thousands of times more, and that's what affected our community. We couldn't do it, which meant that we had to fight. 2007년 8월 한 차례 냉각탑 일부가 붕괴되고 2010년 1월 삼중수소 누출 사고로 양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I remember one day the sirens went off from Vermont Yankee that people had been told what to do, if the sirens went off and where to go. Nobody did anything. And this went on, the sirens went on for a long time. Nobody knew what to do. The people were like, why is that going on for so long? I just feel really, really unsafe. 40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었던 버몬트 양키 원전. Our state legislature and Public Utility Commission have a legal say over whether the Vermont Yankee plant is relicensed for operation beyond 2012 when its license expires. That's unique in the country. The plant is nearing 40 years of age, and it is my firm view that 40 years is enough.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양키 원전의 수명 연장을 승인했지만 버몬트주 의회는 투표를 통해 원전 가동 중단을 결의합니다. Entergy Corporation was trying to extend its 40-year license at Vermont Yankee, which was up in 2012. They were trying to extend it for 20 years. 잇따른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양키 원전의 수명 연장. Activists all across the state got into gear and started to protest this extension of the license. 원전 계속 운전의 반대 여론은 거세졌고 게다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We've talked about Act 160 and the fact that this license was renewed. They decided it wasn't worth it. (2032년까지) 재가동을 허가받았던 양키 원전의 운영사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서 얻는 수익이 운영 비용보다 적다는 결론을 내리며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We don't need nuclear power. The threat of nuclear power is unlimited. Think of all the waste that all of your nuclear power plants have produced, which has still yet to be disposed of. Think of the damage that waste can inflict on future generations.
Fukushima, it was an accident, but it wa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도시의 욕망이 불을 밝히는 시간. 밤도 나처럼 환한 에너토피아의 꿈이 완성된 걸까요?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많이 쓰는 이 지역은 수도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원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대각선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전 관련 이슈가 정치화되면 정치화될수록 그 원전과 원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광고 너네 찾으면서 원전 마을 사람들의 외침은 도시에 닿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의 목소리는 다수의 소리에 묻혀버린 걸까요? 1993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원자력 발전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보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7천여 건의 기사를 분석할 수 있었고 왜 자꾸 볼 거예요? 기한 줄 알아야지. 전기가 뭐가게예요? 한국이 이제 에너지원이 없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자력 에너지겠다. 전방위적인 어떤 홍보 작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다.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에너토피아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지상 낙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하고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인식시켜 줍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진보 언론에서는 광고, 홍보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라는 홍보성 기사 그리고 광고를 끊임없이 실어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릴 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시기 한 6개월 전후로 해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 진보 언론에서는요, 동일하게 방출하면 안 돼. 왜? 저기에 삼중수소가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가 될 거야. 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터졌을 때는 진보 언론에서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한 반면에 보수 언론에서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소위 기억하시는 멸치 바나나. 유출된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말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인용됐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원자력 에너지, 특히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전체 언론 기사에서 인근 주민을 직접 취재원으로 활용한 기사는 전체 기사 2.9%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 번 확인이 되었고, 과거에 그렇게 유출이 많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시민들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희생이 되는 거죠. 2022년까지 완전 탈핵을 선언했던 독일. 1989년을 끝으로 더 이상 독일은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in einem Land Naturschutz betrieben habe, weil es wie kein anderes Land in Deutschland für den Weiterbetrieb der Atomkraftwerke war, nämlich in Bayern. Und wir haben durch diese Bürgerbewegung in Bayern die höchste Photovoltaikdichte in vielen Regionen Bayerns von ganz Europa. Und das war die Voraussetzung dann auch für das Umdenken der bayerischen Politik, Ausstieg aus der Atomenergie. 분투는 독일에서 가장 큰 환경과 자연 보호 단체입니다.
Wir hatten ja auch in Deutschland die Situation, dass wir einen Atomkraftwerk-Ausstiegsbeschluss 2002 hatten, umgesetzt worden ist und im Jahr 2010 es zu einem Rollback gekommen ist, nämlich zur Laufzeitverlängerung der Atomkraftwerke. Und wir haben da nicht resigniert. Und ich habe damals mitorganisiert die größten Anti-Atom-Proteste, die es bis dato überhaupt in Deutschland gegeben hat, mit einer Menschenkette von 120 Kilometer von einem Atomkraftwerk zum anderen durch Hamburg hindurch. Und wir haben nicht resigniert und das hat dann zum endgültigen Ausstiegsbeschluss in Deutschland geführt. Voraussetzung ist also Widerstand vor Ort, nicht aufgeben, durchhalten, zusammenschließen, möglichst viele Verbündete gewinnen, so wie das ja auch durchaus in Südkorea modellhaft. 탄핵의 목소리는 독일 북서부 베저마슈의 지역에서도 울렸습니다. Das war also hier Aktion Z und Arbeitskreis Wesermarsch. Wir haben einen Arbeitskreis gebildet insgesamt. Und wie bereits gesagt, unsere Erfahrungen waren, naja, wenn es vielleicht so 1000 Leute wären, das wäre toll. Und das lief dann, plötzlich gab es eine Dynamik, die wir nicht erwartet hatten. Und zum Schluss waren es dann eben wirklich 5000 Leute, die hier waren. Wir hatten einen 손에 손을 맞잡았던 인간의 띠는 어떤 에너지보다 더 강했고 독일 최대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를 멈추는 동력이 됐습니다. gegen das Atomkraftwerk Esenshamm gekämpft. Und lange Zeit hat dieser Ort sehr stark von der Atomkraft gelebt. Viele dieser Gebäude, die man hier sieht, sind gebaut worden, weil es die Steuereinnahmen aus dem Atomkraftwerk gegeben hat. Es war sehr schwierig, gegen Atomkraft zu sein und war der einzige Grüne und der einzige, der gegen Atomkraft war, gegen alle anderen Abgeordneten. 베저강과 북해가 만나는 곳에 앉은 아늑한 독일 마을 슈타드란드. Bloß das Problem ist, du musst das ja im Sinne von Katastrophenplan und dergleichen sehen. Das heißt, man muss es relativieren, was ist eigentlich vorgesehen. 매주 수요일마다 빠짐없이 마을 주민들은 탈핵을 위한 행동에 참여합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운터베저 원전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Ich kann mich entsinnen, dass ich ausgelacht wurde, als ich gefordert habe, dass das Atomkraftwerk stillgelegt werden muss. Das hat sich geändert. Ich glaube, dass hier die Bevölkerung inzwischen genauso denkt wie in ganz Deutschland, nämlich dass eine klare Mehrheit gegen Atomkraft ist. 멈춰선 원전과 이어진 전선들. 한때 141만 킬로와트급의 세계에서 가장 용량이 큰 원전이 운터베저였습니다. 1979년 원자로가 가동되고 30년을 달렸던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던 해 결국 멈췄습니다.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운터베저 원전. 오히려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전기를 끌어쓰고 있습니다. Zwischenlager für abgebrannte Brennelemente in Castoren stehen und wir haben zusätzlich 2 weitere Leger, in denen radioaktive Stoffe enthalten sind. Und das heißt, das Atomkraftwerk hat 3 Standorte mit Legern und alle 3 Leger sind nicht so behandelt, wie Sie eben sagten. Das heißt, diese Rückbauabfälle dürfen einen bestimmten Grenzwert. Weil so haben Sie jedes Mal bei jedem Atomkraftwerk die Auseinandersetzung darum, dass gesagt, wir wollen das nicht haben und so weiter und ihr messt falsch und so weiter. Das heißt, es ergeben sich... Bis wann wollen Sie kämpfen? Ja, ich weiß noch nicht, wie lange ich lebe. Also das heißt, wir werden noch 1, 2, 3 Jahre damit zu tun haben, damit dieser Reaktor
ohne Riesenprobleme tatsächlich nicht nur abgeschaltet, sondern auch abgebaut ist.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탈핵 운동이 이끈 폐로. 원전이 멈추면서 지역의 보조금도 끊겼지만 여전히 이들은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Und deswegen müssen wir uns darum kümmern, dass das so läuft. Und im Augenblick geht es einfach darum, wie der Abbau des Atomkraftwerkes hier erfolgt. Und wenn wir als Anti-Atom-Bewegung da nicht darauf achten, würde der Gesetzgeber und Preußen Elektra ist hier der Betreiber des Atomkraftwerkes, dann würden die bestimmte Einfachabbauschritte machen. Diese Einfachabbauschritte bedeuten Belastung für die Lebewesen im Umfeld. Das heißt, es bedarf in Deutschland intensivster Gegenwehr von Seiten der Anti-Atom-Bewegung. 이곳 배저마슈 지역의 탈원전 주민 모임을 비롯해서 독일 내 반원전 운동은 100여 개의 도시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은 자연과 사람의 생명. 유럽의 숱한 국경을 넘나들며 마침내 강은 오스트리아를 만나 도나우라는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Also wir haben einige Kajaks, das Kajaken ist unser Hobby und wir befahren oft die Donau und die Traisen, das ist ein kleiner Fluss, der in die Donau mündet und wir landen immer hier an beim Kraftwerk und das ist eine wunderschöne Strecke. Mein Name ist Silvia Sappert und ich wohne in Atzenbruck, 7 Kilometer vom Atomkraftwerk Zwentendorf entfernt. Wir sind eigentlich sehr oft hier, weil es uns hier gefällt und haben das Atomkraftwerk einmal angeschaut. Ja.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서쪽으로 40km. 츠벤텐도르프 원전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Hier haben 1972 die Bauarbeiten zur Errichtung eines Siedewasserreaktors mit einer Leistung von knapp 700 Megawatt begonnen. 1976 war die Anlage fix und fertig, es war alles hier. Dann hat der österreichische Bundeskanzler beschlossen, die Inbetriebnahme des fertigen Kernkraftwerks einer Volksabstimmung zu unterziehen. Eine Mehrheit von 50,47% der Bevölkerung hat zum Erstaunen des ganzen Landes das fertige Kernkraftwerk abgelehnt, seine Inbetriebnahme abgelehnt und Zwentendorf ist in Folge dann nie ans Netz gegangen und hier wurde nie auch nur eine Kilowattstunde Strom aus Kernspaltung erzeugt. Die Abstimmung, wir waren sehr froh, dass die Abstimmung negativ geworden ist und das Atomkraftwerk nie in Betrieb gegangen ist. Ich habe damals, das ist schon 50 Jahre her, dagegen gestimmt. Man muss nicht alle modernen Entwicklungen befürworten, sondern ich bin eher für organische Landwirtschaft und eher small is beautiful und es ist ein riesen Betonwerk mit sehr gefährlicher Technik. 오스트리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였지만 단 한 번도 발전에 시동을 걸지 않았던 이곳. Na, jetzt gehen wir schon innerhalb des Zauns in Richtung Eingangstor des Kernkraftwerks. Das ist ein hohes, oranges Metalltor. Das wäre im Echtbetrieb des Kraftwerks die einzige Tür gewesen, durch die man ins Kraftwerk hineingekommen wäre. 국민의 투표로 운명이 달라진 발전소. 지금은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Wir betreten jetzt die alte Schaltwarte. Hier ist es so, als ob die Zeit stehen geblieben wäre. Hier ist fast alles noch original aus der Welt der 70er Jahre. Die einzigen Dinge, die nicht original sind, sind der Fußboden. Das hier ist ein typengleicher Reaktor wie Fukushima. Nur die Gefahrenpotenziale sind andere, weil in Österreich gibt es natürlich nicht so starke Erdbeben wie in Japan und auch einen Tsunami hier an der Donau kann es nicht geben. Aber
Wir gehen jetzt auf 39, wir fahren mit dem Lift auf 39 Meter und werfen von dort, von der Brennelementwechselbühne, einen Blick direkt hinein in den Reaktor. 이곳은 츠벤텐도르프 원전의 핵심. Jetzt schauen wir direkt in den Reaktor. Hier waren 484 Brennelemente vorgesehen zum Einsatz im Reaktor. Wir sehen da jetzt Reaktorbecken, da ist kein Wasser drinnen. Hier kommen die Brennelemente in den Reaktor. 연료봉도, 냉각수도 채워지지 않은 빈 원자로. Aber dieser Ort ist ein Denkmal, ein wunderschönes Stück österreichische Zeitgeschichte und den werden wir so erhalten, wie er jetzt gerade aussieht. 후쿠시마 원전과 쌍둥이처럼 닮은 원자로 같았지만 길이 달랐습니다. 오스트리아 탈원전의 상징으로 스벤텐도르프 원자력 발전소는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그날 지구는 자연의 엄중한 경고를 목격했습니다. In Atomreaktoren hat der kleinste Fehler größte Auswirkungen. Ist die Aussage, dass Atomkraftwerke sicher sind, richtig, bis es zu einem schweren Unfall kommt. Sowohl Tschernobyl war noch vor der Reaktorkatastrophe als einer der sichersten Reaktortypen der Welt bezeichnet. Fukushima war auch sicher. Atomkraft, die mit dem größten Risiko, weil im Falle eines Falles es zu den schlimmsten Folgen kommt, für die Menschheit verbundene Energieversorgung. 폭우에 유난히 해무가 자주입니다. 냉수대가 흘러 마을 해녀들, 오늘 물질도 허탕인데요. 언제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복순 씨는 56년 베테랑 해녀. 나는 해녀 일은 하기는 한 16살 때 도박 같은 거 뛰다가 말라가 엄마가 팔아가 그렇게 보통 시작하가 한 19살, 18살 때 보통 두른박 타고 퐁닥퐁닥 했지. 내 형제가 칠남에 내가 맞이로서 먹고 사고 국락조라도 학교시키고 그저 뭐 먹고 살라고 했는지 뭐 그래 살았어. 10수년째 약봉지만 한 바구니. 어느 한순간에 뭐 갑상선 걸리고 우리도 해도 뒤심도 없고 지금 내 약을 먹고 이래 해도 퍼제 막 허망 없이 세월로 넘구치. 감기가 와도 목이 먼저 아파. 뻐근한 게 처음에는 이거 마구라나고는 못 다녔어. 이래 추물러 생기면 목이 뜨끔하면 막 어설픈 마음이 드는 기라 이 목이 또 잘못됐나. 우리 마을에 갑사선 수술하는 사람이 7인가 8인가 그래 많다. 이거 실아 뺐다 거의. 니도 나도 검사하면 다 갑사선이라. 왜 됐기나. 물에 거북인지 떠가 내 하는지 어제 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작업 과정에 염분 물이 들어간다고 입에 안 연글 수가 없고 안 연계갈 수가 없어.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이제 아프고 있다가도 전화는 오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 실어본 게 언제나 될란가. 아이 이거 뭐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해 우리 무슨 개무리가 뭐하노. 다 뭐 얼마라도 뭐 약재값이라도 이래 나오면 나는 좋겠어. 뭐 호장 맹정 없이 우리 주가도 나올까 싶으잖아. 답답하기는 뭐 마을 옆에 이제 언저리 옆에 핵을 묻고 사니까 우야노 자리를 여기 앉았으니 핵도 묻고 사는데.
지난 2014년 원자력을 상대로 한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 암 공동 소송에 이곳 대본 1, 2 주민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1심 소송이 올해 2월 16일 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용한 건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면은 시끄러웠을 텐데 변호사님이 바로 항소심을 신청을 했고 항소심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그래 속아 나와야 이제 재미가 없어. 그 판결문을 봤는데 그 판결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게 꼭 원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 해녀 어머님들 다 지금 암이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윗세대에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해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갑상선 자자도 없이 거의 살다가 돌아갔었는데 요 복판에 열에 언제를 한손에 두르고 버튼 그래요. 2008년도 6월달에 내가 수술을 했는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 나는 요 잠도 못 하니까 통치하면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고 나올 때 이시도 마라 피지도 마라 저 아무것도 몰라. 아픈 줄도 모르고 바다로 간 해녀들.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소 반경 10km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10km 안에 사시면서 5년 이상 거주하시고 나서 발병하신 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618명이 아니라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하고 한수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원전 주변에 있다 보면 한수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금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눈치들 때문에 환자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래 빨리 해결 때 해주고 자꾸 지고 하는 게 이거.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럼 정부에서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해결하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한데 재판이 1심 끝났는데 8년 걸렸잖아요. 그동안에 판사가 네 번이나 바뀌고 앞으로 또 8년 가면 그 못 사. 평생 몸을 담근 바다인데 해녀는 겁이 납니다. 1년 놀다가 또 이게 안채가 되니까 우리 물로 보고 그냥 있노. 넘쳐는 보면 500원이라도 벌어야 돼. 전에는 수준발이 만만차게 했고 성게도 많이 깊은 데 있어. 그래 했는데 올해는 그래 못해. 왜? 힘이 없어. 겁이 나고. 보이지도 맞지도 못하는데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는 게 원인이지. 뭐 못 배우고 막 이래 살아 너희. 어디 갈 줄도 모르고 막 이래 사는 거지. 해녀의 한숨이 거센 파도 소리에 쓰러져 갑니다.